옛날 어느 고을에 한 늙은 부부가 두 아들과 며느리를 두었는데 모두 효자 효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멈이 병이 나서 누웠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소문 끝에 이웃 마을의 용한 의원을 불렀는데 의원이 약을 지어주면서 말하기를 조모가지를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반드시 나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의원이 말한 조모가지란 즉 조이삭을 넣고 오래 달여 먹으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식구들이 그만 조모가지를 남자의 물건인 존모가지로 잘못 알아들어 큰 사단이 일어났다. 먼저 큰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물건을 잘라서 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들은 큰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제사 모실 자식을 낳아야 하는데 소중한 그것을 자르면 어찌 한단 말이여. 이번에는 둘째 아들이 나섰다. 형님 것이 안 된다면 저의 물건을 잘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작은 며느리가 펄쩍 뛰며 말했다. 아니, 아직 시집 온 지 몇 달밖에 안 되었는데 난 빳빳한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이에 화가 난 영감님이 소리쳤다. 이런 부려막심한 놈들, 너희들이 안 된다면 하는 수 없구나. 나의 물건이라도 베어서 넣고 약을 달여서 할멈을 살려야겠다. 그러자 할멈이 놀라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수 없구나. 영감 것은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서 베어서 약을 달여오너라. 어느 마을 목수 영감의 마누라가 살결이 뽀얗고 곧잘 눈웃음을 쳐서 뭇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곤 했다. 그 중에서도 이웃 마을에 사는 마름집네 형제는 이 목수의 마누라한테 홀딱 반한 나머지 목수가 집을 비우고 없는 날이면 수시로 찾아들곤 했다. 어느 날도 목수 영감이 일을 나간 사이 마름집네 아우가 찾아왔다. 부인,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대낮부터 눈이 맞은 두 사람은 곧 안방에서 즐거운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헛기침을 하며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름집네 형이었다. 부인 있소? 나요. 마름네 형이요. 이를 어쩌지? 형님한테 들켰다간 뼈도 못 추릴 텐데. 쩔쩔매는 아우의 모습에 옆편네가 태연히 벽장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요.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시 후 옆편네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마름집네 형이 들어왔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즉시 그녀를 눕히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 목수가 돌아온 눈치였다. 여보 나왔소. 이거 큰일이 났구만.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소. 허둥대는 사내에게 여자는 재빨리 방 한 구석에 있던 홍두깨를 쥐어주었다. 이거 들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다음 부인은 얼른 나가 목수를 맞아 들였다.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인가? 그때 마누라가 마름집 형에게 말했다. 여긴 댁에 아우님이 안 왔으니 그 홍두깨 내려놓고 얼른 딴 데나 가보시오. 아이고, 그럼 저는 이만. 부인은 마름내 형의 등을 밀어 황급히 내보내버렸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벽장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자, 댁내 형님은 벌써 갔소. 그러니 안심하고 어서 가시오. 아이고 살았네. 그럼 저도 이만. 그 광경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부인이 생긋 웃어 보이며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남의 집 형제 싸움 따윈 아주 질색이라니까요. 오진산의 머슴 칠보기가 은근히 주인집 딸을 넘보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일을 한번 벌여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다. 칠보기는 주인 내외가 외출한 틈을 타
홀로 마당을 거닐고 있는 아가씨에게 접근하여 슬쩍 말을 걸었다. 아가씨, 저기 괜찮으시면 저랑 숲속에 가지 않으실래요? 아가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다. 숲속에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죠. 사실은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아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즐거운 걸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또 즐거운 거라니. 잠시 주춤하던 칠복이가 말했다. 그러니까 거 무엇이냐 하면 저기 아랫마을 박생원네 순말과 김초신의 앞말이 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놀면 되는 거죠. 그래, 그거 재밌겠는데? 그렇겠죠? 재미있겠지요? 그렇지만 말이야, 박생원 내 말이 여간 빨리 달려야지. 그런 흉내를 내가 어떻게 낼 수 있나?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는 하네요. 칠복이가 잠깐 난처해 하다가 다시 이렇게 둘러댔다. 그럼 오훈장댁 염소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싫어. 염소는 볼로 받기만 하던 걸 뭐. 다치면 어쩌려고? 아가씨가 또다시 고개를 흔들었다. 그렇다면 말이죠. 망설이던 칠복이가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순인의 멍멍이들처럼 하면 어떨까요? 그거 아주 쉽고 재미있는데 말이죠. 그러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아가씨가 이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하는 것처럼 하면 어떨까?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가로 이름을 날리던 어느 한량이 기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더니 그만 소중한 그것의 병이 들고 말았다. 고통을 참다 못한 한량이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소중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가요? 진찰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쯧쯧 안 되겠네. 엇볼세 엇보야 소중이의 알을 빼내야겠어. 아니, 알을 빼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량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이 계속 말하였다.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었네. 어쩔 수 없다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두 개의 알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실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의원은 같은 남자로서 한량의 처지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내 댁을 딱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지금 빼낸 것 대신에 마늘 쪽을 넣는 건 어떤가 싶으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한량은 의원의 시술대로 그 자리에 마늘을 넣어 볼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던 의원은 우연히 그 한량과 마주쳤다. 이보시게 그래 그 뒤 별 탈은 없었는가? 한량이 대답했다. 의원님의 시술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진짜를 달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 그게 뭔가? 의원의 질문에 한량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끔 월양인연한테 놀러가 일을 치를 아치면 글쎄 그것이 눈이 쓰리다고 눈물을 비오듯 쏟아내지 뭡니까? 판서댁 마님이 하루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자기 몸종을 불러 앉혀놓고 전에 없던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내 그렇게도 사내놈들을 조심하라 일렀거늘. 못된 행실로 애까지 배웠으니 너를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느니라. 당장에 보따리를 싸거라. 마님의 꾸중의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 올 뿐이었다. 그런데 한바탕 꾸짖고 난 마님의 심경도 썩 편치가 못했다. 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따르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순진하여 사내들 꿰매 속아 넘어간 탓이니라. 마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몸종이 무척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래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몸종의 묵묵부답에 마님이 고쳐 말했다. 이 집을 나가기 싫거든. 너를 이 꼴로 만든 그 작자가 누군지 어디 이름이나 한번 대봐라. 순간 몸종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마님, 그것만은 대답 못한다니 말이렸다. 좋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놈을 대던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던가. 마님,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걸요. 당차는 소리. 너를 이 꼴로 만든 그놈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누구냐? 삼식이 놈이냐? 몸종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신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아니, 요만큼한 것이 그래도 나를 속이려고. 그게 아닙니다. 마님, 당장에 밝히래도. 마님의 추궁에 몸종이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아기가 앞으로 나오면 도련님 아기고 뒤로 나오면 대감님 아기일 것입니다. 한 엉큼한 포졸의 아내가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였다. 부인,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어서 시작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남편이 들이닥쳤다. 여보, 나왔소. 당황한 사내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마땅히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런, 큰일이 나버렸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사내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지기가 뛰어나고 엉큼한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옷을 정리하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뜰에 서 있으세요. 그렇게 사내에게 시킨 후 여자는 대담하게 나가 자기 남편을 맞았다. 아니, 여보 어찌 이리 늦으셨어? 늦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당신을 만나려고 영의정 대감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아까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도대체 그런 분이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셨단 말이오? 여자가 남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대감께서 당신더러 이 양반을 본데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했답니다. 하고는 뜰 쪽을 향해 외쳤다. 서방님, 속히 나오십시오. 아, 오셨으니 이제 그만 출발합시다. 그러자 포졸이 손으로 뒤통수를 치며 중얼거렸다. 제기랄. 한잠도 못 자서 이제 눈 좀 붙이나 하고 왔더니 별일이 다 생기고 지랄이야. 그렇게 해서 바람난 포졸의 아내와 외간 남자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